방금 전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모든 조사도 끝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던 존 레논의 이매진을 두 가수가 연주했습니다. 이로써 지미 카터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조사,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번 장례식에서 눈에 띄는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정치 라이벌이었다 친구가 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조사였습니다. 특히 포드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 당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 사람의 부인들까지 어떻게 우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조사였습니다. 다른 대통령들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를 포함한 살아있는 대통령 5명 모두 참석을 했었고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 사이의 다정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는 바이든 현 대통령만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캐릭터, 성품이었습니다. LA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 기록은 이미 깼고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헐리우드 랜드마크도 위협합니다. 스테이트 보험회사는 가장 피해가 심한 퍼시픽 팰리세이드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 산불이라는 자연재해가 정치 재난으로 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캘리포니아 물 부족을 이유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비난하면서 주장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주지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바티칸 방문을 취소하고 LA 산불 대처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에 대한 현재 입장이 시진핑과 푸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존 볼튼 전 트럼프 시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힙니다. 미국인의 43%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 오늘 이 문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부로 시작해서 땅콩 농장의 농부. 물론 그 전에는 군인이었죠. 해군이었죠. 핵 물리학계의 엔지니어였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으로 와서 농부로서 사업가로서 일하다가 조지아주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주지사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남부 딥 사우스에서 대통령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선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0년대부터 그 당시까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힘도 못 썼습니다. 하질 못했습니다. 오직 존 F 케네디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들어가서 단임 대통령으로 끝난 거 다 아셨고요. 연방재해청, 지금 로스앤젤레스로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 연방재해청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딥사우스에서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딥사우스에서 정치인이 돼서 중앙무대까지 가면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딥사우스에서 흑백을 생각을 하고 겪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흑인 농장 친구들도 많았고요. 행정부에 누구보다도 먼저 유색 인종들을 많이 낳았던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오늘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는 음악도 좋아했고요. 좀 전에
이매진이 방금 끝나서 참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리고 시인이고 작가고 책을 많이 썼죠. 물론 그가 쓴 책의 상당 부분은 종교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카터 센터 지었고 카터 센터는 뭐 본인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 너무 많은 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제 중동 평화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로서 지금으로서 거의 미국의 국장이죠. 국장이 지금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요. 손주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젊은 손주는 제이슨이지만 그 전에도 또 다른 손주가 나와서 지미 카러 할아버지를 회상을 하는데 이 지미 카러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미 카러 대통령의 손주도 무엇보다도 그 선데이 스쿨에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가족 가운데서 누가 숨졌다던가 그럴 때 조금 늦은 이런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지도자 그 할아버지를 손주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데이 스쿨에서도 그랬고 모든 그 종교를 바탕으로 결국은 이 지미 카러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거나 약한 사람을 돕거나 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는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러는 서로 싸웠죠. 포드가 대통령을 했었고 그를 이긴 사람이 지미 카러인데 처음에는 참 싫어했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기 때문에 76년도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카터가 승리를 했죠. 카터가 이기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제럴드 포드가 아주 부드러운 권력 이양을 해줬습니다. 싸울 때는 너무나 치열했지만 그 뒤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제럴드 포드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제럴드 포드가 당신이 죽으면 내가 조사를 할 것이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럴드 포드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써놓은 조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는가? 전혀 다른 당과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졌는데 1981년도에 이집트 대통령이 숨졌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우정이 싹텄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걸끄럽고 했지만 그리고는 그 뒤에 25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통령이 끝났을 때 이 사람도 대통령이 끝났을 때 해서 지미 카러가 사실은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 포드의 조언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물론 카터 센터의 중요한 부분의 일을 제럴드 포드가 많이 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외교나 정책이나 아니면 군비 통제나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미 자유협정 뭐 이런 것 할 때도 지지할 때 같이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지만 협력을 했고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같이 그때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공동으로 기고문도 썼습니다. 초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나라가 우선이다라고 하고 수습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였죠. 그 뒤에 뭐 핵무기를 통제해야 된다는가. 바이든 대통령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핵물리 핵에 관한 엔지니어였는데도 그 핵을 줄이는 구소련과 이제 그 군축 회담을 한 사람이 지미 카러 대통령이니까요. 또 파나마 운하 너무 중요하죠. 파나마 운하를 이제 $1 주고 파나마의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오늘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서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우리 해주기로 하자 이렇게 가까워서 지미 카러는 했었고
그리고 포드가 먼저 갔기 때문에 포드의 아들이 오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현대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당이 달랐던 거죠. 정치적인 그런 경쟁을 넘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했고 그런 사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럴드 포드의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너무 많지만 아들이 아버지인 것처럼 하면서 오늘 그 조사를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미 카터 대통령도 로살린 카터가 있었고 그리고 포드 대통령도 베티 포드가 있었죠. 베티 포드도 뭐 암이라든가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그런 강한 그 퍼스트 레이디들을 두고 그 퍼스트 레이디들도 이제 서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일을 한 이제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이제 설명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했습니다. 뭐 같이 뭐 정신건강 이런 것, 또 로살린 여사도 역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부인들도 내가 숨지면 당신이 조사를, 당신이 숨지면 내가 조사를 해서 로살린 여사가 몇 년 전에 숨졌을 때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들이 지미 카터 숨졌을 때 대신 조사를 하게 됐었고 했었죠. 제가 그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포드의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것. 자, 그 부분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음성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Jimmy Carter's legacy of peace and compassion will remain unique as it is timeless. 네, 지미 카터의 레가시가 굉장히 피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컴패션, 남들에 대한 그런 생각, 유니크한데 그 유니크하다는 게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그런 유니크함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도 Many things Jimmy and I had in common. The most important is this. We both married way above ourselves. Way above. 네, 이제 그 와이프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월트 먼데일이 부통령이었었으니까 이제 역시 관련 그런 월트 먼데일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조사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다지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31살 때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나간다고 할 때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먼저 그를 공식 지지했는데 그 공식 지지한 이유는 캐릭터, 지미 카터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Character. Because of that character, I believe is destiny. Destiny in our lives, and quite frankly, destiny in the life of the nation. 네, 왜 캐릭터 성품이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그게 바로 어떠한 그 운명을 결정짓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지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조사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중간 끝 캐릭터, 이 성품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거, 또 어떤 뭐 디그니티, 품위가 있는 것, 우아한 것, 또 믿음과 신앙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5명의 대통령이 오늘 전부 장례식에 갔는데 혼자만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지미 카터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시작할 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숨지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신이 조사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제 모든 장례식은 전부 끝나서 고향에서 시작됐던 추도식 등등 워싱턴에서 지금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끝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장례식 치르고 고향에 묻힙니다. 로살린 여사 곁에 함께 묻힙니다. 이제 오늘 지금 LA 산불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2시간 조금 넘겼네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시기에 그 시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던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두 사람이 불렀고요. 컨트리 가수들이 불렀고요. 가스브룩스하고 누구죠? 여성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불러서 이 모든 것은 끝났는데 이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LA 이 산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온갖 그 촉각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장례식은 끝났고 다시 이제 그 애틀란타로 가서 묻히게 되고 오늘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장례식보다도 산불도 중요했지만 5명의 전현직 대통령과 와이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보통 때는 현직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전부 모이는 이벤트는 국가적인 이벤트입니다. 오늘처럼 지금 미국이 이제 국장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이벤트에서는 당을 초월해서 서로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게 거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엘 고어 전 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자리는 다 지정됐었고요.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엘 고어와 먼저 악수를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마이크 펜스와 악수를 했고 짧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마이크 펜스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별로 특별한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들 자리가 뒤니까 맨 앞에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에는 현직 대통령 부부와 부통령 부부가 앉아 있어서 이제 세 줄로 돼 있는데 그럼 세 번째 줄에 엘 고어와 마이크 펜스가 앉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오늘 미셸 오바마는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는지는 모르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스케줄이 있었다 하지만 워낙에 질 바이든 여사와도 사이가 나빴으니까 그랬는지 who knows.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줄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앉습니다. 그 줄에서 제일 가장자리에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앉았고 그 안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앉고 보통 이제 여자를 밖에다가 앉게 안 하죠. 근데 이번에는 여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질 바이든을 안쪽으로 앉히고 바이든이 맨 이제 의자 바깥에 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맨 바깥에 앉히고 그 옆에 안쪽으로 트럼프가 앉고 그리고는 오바마가 들어왔을 때 오바마가 트럼프 옆에 앉았습니다. 트럼프 옆에 앉고 나서 그때부터 이 오바마는 물론 뒤에 있는 엘 고어와 마이크 펜스와 아주 기쁘게 인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먼저 말을 겁니다. 오바마에게. 먼저 말을 걷고 수없이 말을 겁니다. 아예 이제 자세를 이렇게 돌아서서 말을 걸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두 사람 다 카메라가 있는 거 알잖아요. 아주 친숙하게 다 답변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의 쪽으로 돌려서 뭔가 말을 하면 그럼 또 오바마는 또 활짝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엄청 비난을 많이 했었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트럼프 당선인의 트럼프 후보의 당시 그 캐릭터를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의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그리고 그 대화 자체도 진심으로 나눈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꾸만 뭐를 그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에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누가 들어왔냐면은 누가 들어왔죠? 그 뒤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활짝 뒤에 앉아있는 부통령이요. 뭐 마이크 펜스와도 인사하고 엘 고어와도 인사하고 활짝 인사하고 웃었는데 그런데 별로 이 누구죠? 나중에 온 이 바이든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는 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이쪽에 트럼프 부부, 맨 이쪽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이 그 빌 클린턴 부부가 앉았고 가운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좀 이렇게 뭐 중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을 안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아무하고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마이크 펜스와 처음에 들어올 때 악수 한번 한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부통령 부부가 현 부통령 부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부통령 부부지만 세 번째 줄에 앉지 않고 현직이기 때문에 맨 앞줄에 앉죠.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뭐 근데 카멜라 해리스도 오늘 표정이 굉장히 딱딱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부부와도 별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멜라 해리스 부부가 먼저 와서 같은 줄 첫 번째 줄에 앉게 됐는데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카멜라 해리스와 질 바이든이 딱 붙어서 앉게 됐어요. 그런 이제 여자들을 안쪽에 앉혀야 되니까 붙어서 앉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두 사람도 선거 과정에서 막 그 서로 감정이 나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질 바이든 여사는 처음부터 그 해리스를 무척 싫어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민주당의 예비선거 때 그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바이든 본인의 남편 후보를 엄청 그냥 완전히 때려 눕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부통령 할 때도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아들과 카멜라 해리스가 같이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은 델라웨어 동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 서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검찰총장 그 캘리포니아 각 주의 법무장관이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들이 좋게 얘기를 했고 해서 그런 기억 등등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뭐 카멜라 해리스가 이걸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으로 두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5명이나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싸늘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이외에는 아무 대통령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들하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았고 다만 트럼프와 오바마만 서로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었다. 그런 거. 딕 체니는 이 자리에 오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의 39대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전부 끝났고요. 지금 이제 관이 막 그 바깥으로 이 대성당의 바깥으로 나와서 역시 이제 그 전용기에 타고 조지아주로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체국도 쉬고요. 증권시장도 쉽니다. 주식시장 쉬는 거는 전통입니다. 마치 지금 조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미국의 그 대통령이 숨지면 전현직 대통령이 숨지면 국기법이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조기를 개항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조기 그리고 우체국 쉬고 주식시장도 이 전통적인 법에 따라서 오늘 쉬고 연방정부 청사도 문을 닫고 이제 애도의 날이기 때문에 이리하여 지미 카러 39대 미국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인권이 이 사람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인권 때문에 주한미군 철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못했고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종교적이라든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지미 카러는 종교적인 것이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도 진정하게 특정한 종교 종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보편 타당성 있는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깔고 종교적으로 이 국가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는 뭐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등등 해서 김일성 전 주석과도 만났던 그런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 특히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죠. 이 산불을 인페르노 글쎄 지옥과 같은 그 영역 정말 out of control인 이렇게 인페르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또 ring of fire라고 지금 하늘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말리부에 일어난 그 산불도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밤에 보니까 아주 빨갛게 정말 링 오브 파이어처럼 그 보였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원래 뭐 화산 뭐 이런 뭐 지진 등등 이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번 산불은 완전히 밤하늘의 그 불길 연기가 불 그 파이어의 고리 링 반지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됐고요. 지금 이제 7군데 정도로 보는데 이제 5군데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일 큰 산불이 말리부가 포함된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또 그 엘타디나 그쪽에 그 이튼 산불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실마 지역이라든가 어젯밤에는 헐리우드 지금 헐리우드에 제가 헐리우드 그쪽에 살아서 아주 그 골목골목마다 길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몇 마일이 아니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헐리우드 우리가 헐리우드 블루버드가 있죠. 헐리우드 블루버드가 있고 뭐 플랭클린이 있고 어디가 있고 하는데 그쪽까지 다 헐리우드 볼 이 특히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저희가 10몇 년 동안이나 헐리우드 볼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요. 헐리우드 볼 그쪽 지역까지도 아주 지금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선포됐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대피 명령은 지금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셋 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화가 아니라 완전히 현실입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에서 몇 마일 떨어져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쪽에 그리고 당연히 헐리우드 블루버드의 그 헐리우드 그 워크 오브 페임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막 뭐 대피령도 내려지고 그랬었거든요. 헐리우드 사인도 위험하다고 하고 해서 불이 이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파이어 그리고 이제 셀마 그쪽에 이제 그 헐스트에 선셋 파이어가 들어갔고 또 저쪽 뭐 액튼 근처 시골 산악 여기는 불이 크진 않아요. 리디아불 이렇게 크게는 5가지로 놓고 있는데 사망자가 이미 이제 5명 이상이 됐고 부상자는 많이 계시겠죠. 13만 명 이상이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뭐 2,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됐다고 하고 100만 명 이상에게 뭐 130만 명 이상 전력 공급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방위군 투입됐고요. 이게 참 캘리포니아주에 완전히 재앙이 된 게 그런 그 산불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처럼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좀 달라진 이런 정도로 재가 있고 연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연재해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구나. 점점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산불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니까 이번 산불이 익숙하긴 한데 3가지에서 특징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위치입니다. 로케이션인데 보통 산불이 이제 건조한 뭐 어떤 그 힐 같은 데 많이 나잖아요. 지금 힐에서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까지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며칠 전에 어제 갔던 유명한 식당도 시푸드 식당도 다 불타버렸잖아요. 이 지금 이튼 파이어와 그쪽 뭐 엘타디나 패사디나 근처에 그것과 퍼시픽 팰리세이즈 파이어는 뭐 역사상 가장 그 파괴적인 그런 이제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그런 이제 파이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로케이션과 바람, 산타아나 바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산타아나 바람으로 산불이 난다 하면 1월 달은 아닙니다. 이게 이 1월 달이 아니죠. 보통 이제 여름이 좀 건조해지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산타아나 바람이 불고 나면 그 가을에 산불이 날 때 산타아나 바람이 엄청 이걸 이제 불씨를 나르고 산불을 강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겨울에 비가 조금 오면 그럼 그 힐들이 습해지기 때문에 이게 산타아나 바람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산불에는 이번에는 비가 안 왔었고 지난 9개월 동안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렇게 극심한 산타아나 바람이 완전히 그리고 불길을 잡는 것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건조한 거.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물 공급이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도 있고 소방관들이 탱크가
재충전될 수 있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물을 뿌렸는데도 이 물을 길은 잡지 못하면서 물만 자꾸만 그 소비가 되니까 소화전이 마르고,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서서 집이 불타는 것을 지켜봤어야지만 됐고,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어떤 남자가 소방관에게 막 무릎을 꿇고 우리 집 좀 구해달라고, 우리 집 좀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도 텔레비전에서 봤고요. 근데 물이 없어서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떤 분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쿨하다기보다 침착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데 어떤 여성이 뭐 거의 엉엉 울면서 나의 모든 것이 날아갔는데 말리부 그쪽 지역에서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플랭클린 파이어였던가요? 그 파이어에서는 이 여성의 집이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 전부 날아갔다고 울고 있던데, 그러니까 평생 이제 저널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평생 쓴 저널을 하도 불길이 빠르게 번지니까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목숨은 건졌죠.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다행인데, 그래서 내 인생이 전부 날아갔다고 울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이튼 그 파이어에서부터 글렌데일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뭐 탭워터를 드신다면, 그렇게 드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뭐 유적지 같은 것들도 이제 파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뭐 그 NHL 경기 연기됐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킹스하고 캘거리 플레임스 간에. 그리고 뭐 일요일로 예정돼 있던 어떤 시상식 같은 거, 그리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미네이트 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연기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이제 자세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이제 재건하고 어떻게 더 불길을 막고 불길을 끊느냐,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아주 일찌감치 발표를 했습니다. 스테이트팜 보험회사가요, 이번 이 일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보험은 거의 이제 갱신하지 않는다. 한 70%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또다시 여기저기 보험회사를 찾아다니셔야 되고요.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소방관들 계속 싸우고 있지만 완전히 불길을 잡기 전에 더 많은 파괴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되고요. 그리고 뭐 오늘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제처럼 시속 100마일의 바람이 불지는 않지만 그렇고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온 건 아니지만 원래 예정이 돼서 왔다가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과 같이 소방서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돕겠다 했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 교황을 만났을 때 지난번에 엄청 영광스러워했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교황을 만난다 했는데, 교황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그리고 뭐 다른 일정도 있지만 이탈리아 방문 취소하고 산불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해줘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정치적인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의 리 카루소 같은 사람도, 왜 리 카루소가 말리부에 워낙에 지난번에 캐런 베스와 같이 이제 선거를 치러서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캐런 베스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많고 사업해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리 카루소를,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 카루소는 본인이 사업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말리부 그쪽에. 뭐 개발업자니까요, 부동산. 그래서 물을 안 줬다고, 이 물이 충분히 없었으니까 캐런 베스를 엄청 비난을 했고요. 또 똑같이 도널드 트럼프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아마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그 지금 당선자가 게빈 뉴섬이 멸종 위기에 있는 처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물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물고기 뭐 스멜트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에 물을 더 많이 보내는 그 어떤 선언이 있대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서가 없대요.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건 콜로라도 그 강의 삼각주 물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데 그것이 LA의 소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게 정치화하지 말아라. 이런 자연재해 때 모든 것을 정치화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게빈 뉴섬이 사임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게빈 뉴섬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금 불 때문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잃었고 가족이 완전히 갈려져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불타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는 없다고 하고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에 엄청난 뭐 팜 데절트 이런 데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물난리가 나고 했죠. 뭐 열대성 폭풍 이런 것 때문에. 기관시설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지금 더군다나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전문가들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에게 자연이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기관시설은 거기에 대비한 기관시설이 아닙니다. LA시의 물 공급 시스템이 대규모 산불 진압을 위해서 설계되질 않았습니다. 이번처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위해서 설계되지가 않아서 일반 뭐 사람들이 사는 주거용, 상업용 용도로 설계가 돼 있어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는데 적합하진 않은데 이번에 화재가 너무 심각하게 여기저기 여기서 세 군데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소보다 4배 많은 물이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됐답니다. 그 사이에 비도 안 왔죠. 그러니까 기관 시설이 그 수압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수압이 크게 낮아졌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공급받는 물이 있고 이쪽에서 공급받는 물이 있는데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3개의 100만 갤런의 저수지요. 말하자면 그 탱크가 모두 완전히 고갈이 됐답니다. 그래서 탱크를 다른 곳에서 또 끌어다가 충전하고 하는 그 속도보다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워낙에 고지대잖아요. 지금이 불이 일어난 곳들이. 그런 고지도에서는 수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또 소화전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그 산불 지역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물 그 사용하시는 것도 조금 줄여달라고 지금 관계자들이 당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동식 물탱크 같은 거 지금 많이 그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가로 140대의 물탱크 트럭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연방 하원이 이제 첫날 이제 어떤 그 불법 체류자에 관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상원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또 서두르고 있는 것이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더스티 존슨 의원, 뭐 글이 잘 알려진 의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를 지금 다시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법안을 오늘 그 발의를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일단 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 안을 받겠다. 이걸 마이크 존슨이 열심히 지금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의원을 통해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며칠 있으면 되니까요.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와서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이런 것에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파나마 운하를 다시 산다 하는
그런 법안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나마 쪽에 지미 카러가 넘겨줄 때 1달러 받고 파는 그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1달러를 받고 다시 산다. 이거 파나마가 뭐 파나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존슨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은 원금 100% 옳은 일이다. 이거 중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만 된다. 미국은 또 해외에서 힘을 과시해야지 됩니다. 딱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미국은 해외에서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게 더 강한 미국,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무장관과 협력을 해서 파나마 공화국이죠. 여기에 이제 뭐 적절하게 어떻게 재인수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할 그 같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적혀 있지만 이게 뭐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중요한 뉴스 그리고 이거는 팍스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런 뉴스도 팍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나마나 그린란드를 사고 다시 가지고 오고 운영권을 하는데 군사적인 그 힘을 쓰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는 것만큼 해주고 싶어 해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아이디어는 나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원의 그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공화당이요. 미시시피가 지역구인 로저 워커 연방상원 의원은 이건 그냥 트럼프의 열망을 표현한 것 같다. 트럼프의 야망인 것 같다. 지금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 볼튼 트럼프 그 대통령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린란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걸 사들인다 하는 이 같은 그런 뭐 열망 내지는 뭐 책략 내지는 그런 것들이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무력 사용하는 것을 뭐 배제하지 않겠다. 뭐 꼭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거 추가적으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똑같다는 거죠. 시진핑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린란드가 미국과 가깝잖아요. 캐나다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미국과 가깝다는 걸 잘 알고 대만은 우리와 가깝죠. 시진핑의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린란드에 무력 사용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배제하지 않았다. 정확히 나 시진핑 중국의 입장과 똑같다. 우리도 대만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네, 트럼프가 그린란드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눈독 들이고 있지만 그거 다 그 트럼프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 뭐 히토류 이런 등등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이미 그곳에 미군도 있지 않느냐. 블라디미르 푸틴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 트럼프를 전에 모시고 일을 했었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한 이 같은 발언의 더 큰 맥락이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해결책을 참 고려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은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 파나마 운하는 좀 그렇지 않은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린란드가 더 뭐 잘 살고 더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침공을 배제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적절한 거래를 해라. 뭐
루이지아나를 사들일 때, 알라스카를 사들일 때 이럴 때처럼 거래를 액수를 제시하고 협상.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그 기업 가운데서 10군데 기업 가운데서 4군데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일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거거든요. 미래 일자리 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용주의 41%가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이걸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해서 하도록 시키겠죠?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고용인으로서는 줄인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들어서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화되는 거죠, 지금. 진화되고 또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지금 힘든 것에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어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도 많고 그게 모든 산업에 전부 걸쳐서요. 지금 요즘 무인 그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무척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그 기술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진보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순간까지는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모든 것들이 재편성되기 전에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 아주 그 광범위한 분야에서 도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고용주의 77%는요.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인공지능과 같이 이게 가장 사실은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다시 교육시켜서 같이 일하게 한다. 77%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인들은 43%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카우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왜 이건 또 지금 생각나나요? 가스 브룩스와 트리샤 이어올드가 지미 카터 그 장례식에서 이매진을 불렀고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